자, 이제 7번 문제 들어갈 텐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소재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오늘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hx가 현재 절대값 fx 더하기 gx가 나왔어요. 자,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 안에가 현재 뭐다? 함수의 종류. 현재 함수의 종류 서로 다르겠죠? 함수의 종류가 두 개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반드시 두 함수를 비교하게 된다. 목표는 두 함수 비교라고 생각해 주세요. 목표는 두 함수의 비교다. 그러니까 함수 상태는 누가 제시할 거야? 라고 하면 hx가 함수 상태를 제시할 거예요. 얘가 함수 상태를 제시할 거야. 함수 상태는 gx가 제시하지만 그걸 해석해 보면 반드시 목표는 두 함수를 비교해 주는 게 주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문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조건문은 바로 hx가 0이다 라는 걸 꼭 주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hx가 0이야 라고 해버리면 절대값 fx와 플러스 gx의 합이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을 양쪽으로 쪼개주면 절대값 fx 이퀄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y는 절대값 fx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gx를 놓고 비교할 거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이 지문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설정들을 보겠으나 항상 이 안에가 함수의 종류가 몇 개? 이렇게 두 개가 뜬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걸 주 목적으로 할 거야 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특강에다가 추가해서 함수의 개수가 세 종류 나올 때 수직 구조, 그 다음에 평행 구조, 마지막 포함 관계. 요 포함 관계 할 때 거기다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점을 꼭 잊지 말고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따라가 보니까 3차 함수 fx야. 3차 함수 fx. 자, 요거는 이제 목적이 뭐야? 그럼 fx를 구하겠다. 이게 주 목적이 되겠죠. 자, 3차 함수 fx인데 현재 우리가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될 거야. 이게 될 수 있고 만약 그래프 그린다 해도 최고차 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종류도 있지만 거꾸로 이런 식의 그래프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갈수는 총 몇 개? 하면은 6개의 종류가 파생될 거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살짝 왼쪽 따라 보니까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0,0이라는 힌트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러면 1차 함수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f0은 얼마다? 0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x가 있는데 바로 0,0에서의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얘는 1차 함수를 맞는데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gx는 mx가 될 거고 특히 순간 변화율인 f'0이 0이 될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f0이 0이야 하는 순간 여기 있는 d값도 일단 사라지겠구나 라는 것도 알겠고 이걸 정리한다면 x의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정리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조건문 가를 봤어요.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hx가 위의 점 얼마다? k,0이야. 단 k는 0이 아니에요. k,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이 y 콜 0이다 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현재 이것의 의미는 뭘까? 우리 목표는 이제 hx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 뿐이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fx, gx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 준다면 첫 번째 hk가 0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H'K가 얼마야? 하면은 0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Y 이퀄 0이면 기본적으로 X축이 될 테니까. 그러면 HK가 뭐지? 라고 해본다면 이것은 절대값 FK 플러스 GK야. 이건 0이야 라고 설명될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절대값 FK가 마이너스 GK와 같겠구나. 이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K가 0이야 라고 한다면 일단 표현만 해보면 절대값 F'X가 생기겠지. 그다가 거기다 K를 넣어줄 거야. 그쵸? 그리고 속의 거 미분하면 뭐가 될까? 여기가 F'K가 되겠구나. 절대값 미분하면 안에 거, 그 다음에 거 미분하겠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G'X. 거기다가 K 넣어주면 이것이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fx를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x 대신에 k를 넣어줄 거야. 이렇게 된다고 표현해 봅시다. 그 다음에 플러스 g'k가 얼마다?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대값 fx를 미분한 다음에 k를 넣어준 것은 마이너스 g'k와 같아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함수는 어디서 만나? k에서 만날 거야. 그리고 동시에 미분값이 같다는 건 접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y는 절대값 fx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gx가 x 이퀄 k에서 뭐한다? 접할 거야. 자, 이런 것을 현재 설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점이 아닌 곳에서 절대값 함수가 한 번 더 접하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hx의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실근 중 가장 큰 값은 x 이퀄 1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또 12에서 또 만나야 되는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절대값 F12는 플러스 G12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F12에 대한 절대값은 마이너스 G12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는 절대값 Fx와 Y는 마이너스 GX가 X는 12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가, 나를 종합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는 우리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토탈 이렇게 6가지가 나올 거라 했어요. 항상 어느 하나를 하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 거, 안 되면 다음 거 이러지 마시고 전체 경우의 수 싹 다 깔아놓고서 그 중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빨리빨리 솎아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이 함수가 증가함수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원점이니까 0,0이 되겠지? 요걸 우리가 y는 fx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절대값이, 현재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게 바로 y 콜 gx야. 이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꺾여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현재 마이너스 gx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gx가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x는 10에서 또 만나야 돼 라고 했는데 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죠. 절대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함수가 감소해서는 절대로 12에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gx가 감소하면 안 돼. 그 얘기는 gx는 자체적으로 뭐 하면 안 돼? 증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얘기겠어요? 현재 0,0에서 y 콜 gx는 뭐 하면 안 돼? 증가하면 안 돼. 왜냐면 감소하는 순간 더 이상 얘랑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값 fx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서는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하나가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기도 다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앞에 설명했지만 gx가 증가해버리면 마이너스 x는 감소하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증가합니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감소할 테니까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는 어때 하는데 여기서는 gx가 뭐가 돼요? 바로 현재 y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씌워주면 이렇게 될 테니까 더 이상의 교점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함수 중에서 함수 중에서 일단 하나 정리해보면 우리가 요것들은 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하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살짝 와서.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만약에 감소함수면 어떨 거냐? 이게 돼서 감소함수면 어떨 거냐? 그러면 감소함수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함수, 이제 gx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것을 절대값을 씌우면 나는 같이 그래프가 꺾여 올라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게 접하니까 이것도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gx가 돼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점에서 접해야 돼 라고 하는데 더 이상 여기는 쑥 올라가 버리니까 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그래프도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같은 원리로 해서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은 그래프는 이거 몇 개? 딱 두 가지 설정만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우리 한번 네 번째 경우로 한번 증가함수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얘기해 보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항상 하지만 문제 풀 때 그냥 안 돼 라고 지우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오셔야 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만 그래서 안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방금 전에 뭘 알았어? 마이너스 gx가 현재 우리는 k에서 접하고 12에서는 뭐 해야 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0,0에서 우리는 감소함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세 점이 있지만 이 점에서만 얘기해보자. 이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나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절대값 씌워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gx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만나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점에 접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소함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소함수 되는 것도 딱 어디?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절대값 씌워주는 순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gx는 어떻게 돼?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다음 함수 다른 점에서 접할 수도 없고 교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요 점밖에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싹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정리해 볼게요. 싹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설정이 상대방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이런 식의 감소 그래프가 된 거야. 그리고 0,0은 반드시 여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gx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gx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절대값을 씌워줘 볼까? 하면은 이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gx는 어때?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나는 건 오케이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1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점이 접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살짝 손 좀 봐서 좀 과격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어때?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다? K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다 그랬어요. 여기는 Y는 마이너스 GX다.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 함수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현재 원래 그래프의 상황을 보면 여기는 뭐죠? Y는 fx,
기존에 있던 fx 돌려줘.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뭐야? 여기는 y는 마이너스 fx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원래 fx였으니까 여기가 바로 y는 fx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꺾고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y는 마이너스 gx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정리를 한번 살짝 뽑아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첫 번째는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gx의 관계성을 한번 설명해보자. 그러면 fx는 뭐하니? 마이너스 gx하고는 0,0에서 만나. 그리고 k에서 뭐하냐면 접한다.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fx만 얘기하는 거야. fx만.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x가 0에서 만나고 k에서 중근을 갖겠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설명은 fx equal 마이너스 g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것이 fx 플러스 gx가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이 바로 얘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최고차 한계수는 a니까 fx가 갖고 있는 거 그 모습 그대로 최고차 한계수 갖고 오면 돼. 그러면 나는 최고차 한계수가 a인데 현재 나는 x에서 관통, k에서 중근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fx하고 gx가 혼합된 식 하나를 나는 드디어 표현해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y는 마이너스 fx와 y는 마이너스 gx의 관계를 설명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fx, 여기가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우리는 0,0에서 뭐 한다? 접할 거야. 그쵸? 현재 마이너스 fx로 간다면 이런 식의 모습이 y는 마이너스 fx니까 0,0에서 접할 거고 우리는 k에서 관통할 거야. 12에서 관통할 거야. 그래서 x는 0에서 중근이고 우리는 12에서 만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fx 이퀄 마이너스 gx가 될 거고 넘겨준다면 fx 빼기 gx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바로 그런 꼴이죠.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도 최고차 한계수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나는 ax 제곱에 x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두 번째 결과물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걸 두 개를 통해서 fx와 gx를 찾아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해서 얘가 몇 수 함수야? 하면은 3차 함수. 얘는 무슨 함수야? 그러면 1차 함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 한번 연립해 봅시다. 두 개를 뭐 하냐면 빼주세요. 그러면 fx가 지워지겠죠. 그러면 빼버리면 얼마 남니? 2gx입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3차 함수니까 결국 3차 함수의 틀은 같이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1차 함수부터 먼저 제거해보자. 이 되는 거죠. 1차 함수를 먼저 정리해보자. 빼버리면 결국 ax에서 x-k제곱. 거기서 ax의 제곱에 x-12를 뺀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살짝 공통인수를 뽑아준다면 ax와 뽑아줬을 때 여기는 x-k의 제곱 빼기 여기는 ax 나갔으니까 x 곱하기 x 빼기 12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랬으면 현재 여기는 ax 곱하기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x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얘랑 지워지겠죠. 그러면 ax에 여기 해주면 마이너스 얼마 남니? 여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k 플러스 12의 x값 플러스 k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몇 배 해준 게? 2배 해준 게.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야? 이게 몇 차 함수야? 얘가 바로 1차 함수가 돼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a는 0이 아니야. x는 공통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 나와야 돼? 나 상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x가 없어져야 되니까 바로 k가 얼마다? 6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EGX란 K가 6 넣어주면 싹 지워지겠죠. 여기 얼마 나옵니까? 36 하면 30 요거 지웠으니까 요거 쓱 지워지면 36A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GX란 현재 18AX야.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만 찾으면 되죠? A만 찾으면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fx도 솎아내야 되니까 fx 한번 구해보자고. fx는 어떠니?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식과 이식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걸 써볼게요. 왜냐면 여기는 k도 이미 다 정리되어 있지만 이거 한번 써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fx 빼기 gx는 현재 ax의 제곱에 x 빼기 10이었어. 그러면 fx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ax의 제곱 x 빼기 12 플러스 gx 이게 되는 거죠. 그때 그 gx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바로 18ax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여기 싹 다 지웠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현재 fx가 무엇입니까? 현재 ax의 제곱에 그 다음에 x 빼기 12 플러스 gx다. 이렇게 되는 거죠. 18a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현재 a가 음수다. 예, 맞죠. 그리고 gx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18ax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남은 건 뭐만 하면 a만 구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힌트를 줬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 h3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k가 얼마 나왔어요? 우리가 6이다 라고 구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hk가 0이라고 했죠. 근데 hk가 얼마라고? k가 6이라고. 그러면 이거 0이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마이너스 6 곱하기 h의 12를 구해오세요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렇죠? 다 끝났어. 이제 h3 요거 통해 가지고 뭐 해라? 우리가 마지막 a를 구해보자. 참고로 이제 hx 구한다면 hx는 절대값 fx 플러스 gx였어요. 근데 h3이래. h3은 절대값 f3 플러스 g3을 구해주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다. 이게 되는 거야. 참고로 a는 이제 감소함수니까 음수라는 것도 알고요. 자, 마무리 피니시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f3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f3 어디 있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편하게 한번 넣어보시면 되겠죠. f3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3 넣읍시다. 그러면 a 곱하기 9. 그 다음에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9. 그쵸? 3 넣어주시면은 a 곱하기 9, 여기는 마이너스 9. 플러스 여기는 3 넣어주시면 54a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 9, 81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27a다. 이게 되는 거죠. 자, G3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54a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절대값을 씌워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가 뭐라고? 음수니까 이 자체는 양수. 이게 되는 거야. 그냥 나와. 그러면 그냥 나왔다면 합쳐주면 27a.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9. 그렇다면 요거 약분하시면 3이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케이. a가 이제 마이너스 6분을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원하는 h11만 좀 구해줘봐. 이게 되는 거야. h11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f11 플러스 g11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부호가 헷갈리시면 그냥 현재 그냥 입력하고 나중에 계산해도 되고 눈에 보이시면 그냥 풀어도 돼요. 참고로 해서 여기는 뭐다? 아, 이거 마이너스 fx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거 마이너스 fx. 아하, 여기 마이너스 fx구나 라고 한다면 뭐 이게 확실하게 음수가 나오겠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일단 한번 넣어보자고요. 현재 요것만 살짝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6분의 1 x의 제곱에 x 빼기 12 마이너스 6분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 넣어주시면 여기는 절대값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11의 제곱 곱하기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값 그 다음에 1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얼마 나오니? 3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G11이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 넣으시면 마이너스 3x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 넣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3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현재 이 값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현재 음수가 나왔으니까 절대값을 벗기면 뭐가 돼? 아, 마이너스 붙여줘야겠구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11의 제곱 플러스 33.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씌워주는 거야. 뒤에 마이너스 33이 있으니 이거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11의 제곱이다. 그러면 얼마 나오니? 121 나올 텐데 이렇게 나와서는 답안지가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값은 바로 마이너스 6 곱하기 h의 11의 값을 원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6 지워내니까 이 정답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 바로 121이다. 이렇게 답을 솎아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생소해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구간 앞으로 함수 봤을 때 이 뒤쪽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함수가 나올 때는 반드시 두 함수를 비교할 거다라는 것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다만 이 기준점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함수를 비교한다. 이 키워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 반복해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